40개의 엔트리 게임, 인공지능 게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야구공, 청소기, 손전등과 같은 생활용품을 이용해서 좀비의 공격을 막는 좀비를 물리쳐라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미리 보게 하겠습니다.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고요. 위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야구공을 발사시킵니다. 좀비가 청소기 다음 경우 생명을 한 1씩 감소시켜주고요. 깨지는 효과음을 내줍니다. 생명이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작품을 계획해 보겠습니다. 게임 방법을 글상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로봇 청소기는 화면 중앙에 위치시키고 청소기는 생명이라는 변수값을 체크해서 게임을 종료할지 검사합니다. 손전등은 청소기에 바짝 붙어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면서 조준대 역할을 하고요. 위쪽 화살표 키가 눌린 경우에 야구공을 폭지할 것입니다. 배경인 밤하늘은 왼쪽 키, 오른쪽 키가 눌렸을 때 차표값을 이동시켜서 화면을 이동하는 효과를 만들어 주고요. 좀비는 복제 기능을 이용해서 무작위 위치에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7 좀비를 물리쳐라. 엔트리붓을 삭제하고 필요한 오브젝트를 추가하겠습니다. 밤하늘 2 야구공 손전등 로봇 청소기 2 다음 좀비 4를 추가하겠습니다. 적절한 위치로 이동시킬 거고요. 사이즈를 조금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변수를 2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값과 점수라는 값을 추가하겠습니다. 게임 시작에 대한 글상자가 처음에 게임 방법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신호를 이용해서 게임 시작을 알려주겠습니다. 게임 시작 신호 추가하기. 그리고 각각 소리 효과를 내주기 위해서 오브젝트별로 소리를 먼저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봇 청소기의 소리 탭에서 소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 소리 요거 추가하겠습니다. 좀비가 로봇 청소기에 부딪힌 경우 내는 소리고요. 손전등에도 소리 효과를 추가하겠습니다. 전자신호 3 추가하고요. 야구공에도 소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야구공에도 전자신호음 이번에는 2 이렇게 공이 발사될 때마다 전자신호음을 발생시킬 거고요. 뒷 배경 밤하늘 오브젝트에도 소리를 추가하겠습니다. 밤하늘 오브젝트에는 실험을 시작하자. 실험을 실험을 시작하자. 배경음악에서 실험을 시작하자를 찾았습니다. 요 음을 추가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비도 맞은 경우에 소리를 효과를 주기 위해서 코인 추가 이렇게 코인 추가 소리와 실패한 샤랄랑 소리를 추가하겠습니다.
실패한 샤랄라. 네,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네, 다 추가를 했습니다. 오브젝트별로 추가해야 될 소리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제 게임을 이제 시작하기 위한 글 상자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자를 여러 줄 글을 쓸 수 있도록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제가 네,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게임 방법. 마우스는 조준대를 이동하는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서 조준대가 이동하고요. 위쪽 화살표로 총알이 발사되고 왼쪽 오른쪽으로 배경이 좌우로 이동이 됩니다. 노란 배경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추가해서 게임 방법을 좀 설명해 줬습니다. 네, 좀비 공격을 3번 받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렇게 게임 방법을 글 상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이제 게임 시작할 수 있도록 신호를 또 발생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 상자 지금 게임 방법을 설명하는 요 글 상자는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을 게임 방법으로 이름을 수정을 해서 게임 방법 글 상자를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크기를 조금 바꿔주면서 내가 쓴 글 상자를 읽어줄 수 있도록 네, 5번 정도 자, 크기를 변경시켜 주겠습니다. 한번 키워주고 한번 축소시켜주고 그리고 게임 시작 끝에 이제 글 상자를 그 뒤에 글을 이어 쓰면서 숫자 값이 3, 게임 시작 3초 전이다. 그리고 0.5초 정도 기다려주고 3, 2, 1 이렇게 그 상자를 글을 추가해서 표시를 해주고요. 마지막에 만들어놨던 신호, 게임 시작, 이제 게임 시작 신호를 보내고 그 상자는 모양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금 줄여놓고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은 로봇 청소기를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가운데 위치로 이동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조금 들쑥날쑥해서 저는 코드를 통해서 크기를 뭐뭐만큼 정하기 하겠습니다. 한 45 정도 정하고요. 이제 생명값을 검사해서 게임이 종료되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조건식을 쓰고 판단해서 점수값이 이제 생명값이 0이 되는 순간을 체크해서 게임 종료되었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미리 등록해놨던 소리에서 자동차 사고 소리를 재생하고 게임이 종료됐기 때문에 모든 코드를 멈추겠습니다. 근데 얘는 가운데 위치해서 할 역할은 이렇게 생명값만 검사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이제는 이 손전등 오브젝트를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할 거고요. 위치를 로봇 청소기와 맞추기 위해서 자, 여기서 로봇 청소기 2 위치로 이동하고요. 이 크기를 보면은 요 발사대가 요 오른쪽으로 넓은 쪽이 요 왼쪽으로 화면에 보이는 네, 요쪽 방향이 이제 발사대 끝으로 올 수 있도록 위치를 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뭐뭐만큼 회전하기 270으로 회전하고 이 손전등의 크기도 정해 놓겠습니다. 크기를 한 60으로 정해 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마우스 포인터를 쫓아가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터 쪽 바라보기
마우스 포인터 쪽을 바라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화살표, 위쪽 화살표 키가 눌린 경우 검사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키가 눌리면 이제 총알을 발사하면서 소리를 재생을 해주고요. 자, 전자신호음, 등록해놨던 전자신호음하고 야구공아 이제부터 복제를 시작해라. 그래서 복제본을 만들겠습니다. 자신의 복제본이 아니라 야구공의 복제본을 만들고 0.2초 기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본까지 만들었고요. 이제는 야구공이 만들어진 야구공이 동작하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을 할 거고 안 보였던 야구공을 이제 모양을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공의 크기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정도 20 크기로 정하고요. 아까 손전등에서 복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복제가 생성되었을 때는 야구공에서 그래서 손전등 위치로 이동해서 발사될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손전등 위치로 이동해서 발사될 준비를 하고 얘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은 손전등의 방향과 미리 설정해놨던 손전등의 방향과 일치시키겠습니다. 손전등의 속성값은 방향, 여기 계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야구공은 원래는 모양 보이기, 게임 시작할 때 모양 보이기가 아니라 모양을 이때는 숨겨놨다가 그쵸? 복제본이 생겼을 때부터 보이도록 하겠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동 방향으로 5만큼 이동시키고 점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크기 값을 조금씩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0.3만큼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야구공은 이 벽이나 좀비에 닿은 경우에 처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 판단해서 모모에 닿은 경우와 또는 좀비에 닿은 경우에도 야구공이 사라져야 되고요. 또 끝에 있는 벽에 닿은 경우에도 어느 벽인지 모르겠지만 벽에 닿은 경우 둘 중에 한 경우에 걸리게 되면 또는이라는 조건으로 묶어서 이제는 사라질 수 있도록 잠시 기다렸다가 모양을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본도 삭제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야구공과 지금 각각의 위치도로 잘 이동이 됐는지 한번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5번 이제 글씨를 읽을 만한 시간을 주고요. 3, 2, 지금 바로 깨져버렸는데요. 그것은 지금 제가 생명 변수를 초기화하는 부분을 하지 않았네요. 생명 변수가 0이 돼버렸더니 바로 게임이 종료됐습니다. 생명 변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3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이라고 생명 변수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이렇게 줄여두고요. 여기서 생명 변수를 관리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 시작하기 버튼이 클릭이 되었을 때 생명이라는 변수 값을 이제 3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으로 정하고 이제 신호를 받았을 때 동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보다 이게 좀 크네요. 그래서 자, 우리가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발사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손전등의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발사하는 건 잘 되고 있네요. 그래서 벽에 닿았을 때 사라지고 좀비에 닿았을 때 사라지는 기능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줄여놓고요. 손전등이 너무 커서 손전등의 크기를 조금 더 줄여놓고요. 이제는 좀비 기능을 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는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도 세팅을 하고요. 크기를 이제 한 30 정도로 세팅을 하고 모양을 처음에 원본을 숨기고 반복해서 복제하겠습니다. 랜덤하게 좀비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무작위수를 가지고 오고 복제되는 시간의 간격을 조금씩 2초에서 5초 사이로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본이 처음 생성이 되었을 때 이 청소기 쪽으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청소기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여 줄 거고요. 네.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청소기 쪽으로 이동하는데 생기는 위치가 한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랜덤한 위치, X, Y 위치를 이제 잡아주고 판단해서 무작위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 화면에 X의 끝 200 플러스 200 그리고 Y는 130, 130으로 이동을 시키고요. 가야 될 위치는 로봇 청소기 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모모 쪽 바라보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청소기 쪽으로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와 방향을 정해줬으면 좀비를 보이게 설정을 하고요. 이동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동 방향으로 조금씩 0.5씩 이동시켜주고 이번에는 점점점 중앙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씩 키워주겠습니다. 색깔이 아니라 크기를 조금씩 키워주는 0.1만큼 이제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키워줄 거고요. 자, 이제 또 그 와중에 야구공에 닿았는지 혹은 로봇 청소기에 닿았는지도 검사해 주겠습니다. 흐름에서 두 가지 조건 블록을 가지고 와서 두 가지 검사할 거고요. 하나는 야구공에 닿은 경우, 네, 한 대 맞은 거죠. 공격을 받은 거죠. 좀비가. 그러면 소리 재생하고 코인 추가, 아픈 소리 하나 재생하고 이동 방향을 살짝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 점수를 점수를 1점, 점수를 증가시켜 주는 거죠. 좀비의 공격을 야구공으로 막아냈기 때문에 점수를 1점 증가시키고 자신의 복제본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판단해서 로봇 청소기에 닿은 경우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비가 공격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재생을 할 때 샤랄랑이라는 소리를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이라는 변수값을 자료에서 생명 변수값을 감소시키겠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생명. 좀비의 공격을 받은 경우네요. 그리고 이 경우에도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된 다음에 동작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고요. 좀비도 근데 좀비의 모양을 보니까 네, 좀비 1, 2, 3, 4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모양 변화를 주면서 좀비가 걷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제되었을 때를 한 번 더 코드를 추가해서 반복적으로 복제 모양을 바꿔주면서 다음 모양으로 바꿔주면서 걷는 효과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한번 또 게임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발사했고요. 저 벌써 생명 2점이나 깎였네요. 다음 경우에 또 점수가 좀비를 물리친 경우에 점수 막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좀비가 다가와서 점수 생명 점수가 0점이 돼서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또 기능 하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밤하늘의 배경을 살짝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밤하늘에 가서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음악도 재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리의 실험을 시작하자가 좀 긴 음악이어서 실험을 시작하자 요렇게 재생 한번 해줄 거고요. 다시 시작하기 버튼을 게임 시작 신호를 받았을 때 검사하는 부분, 어떻게 왼쪽 키나 오른쪽 키가 눌러졌을 때 얘를 이동시켜 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조건식 2가지 조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판단해서 키가 눌린 경우 가져오겠습니다. 자, 왼쪽이 눌린 경우와 오른쪽이 눌린 경우를 처리할 거고요. 그래서 화면에 이 좌표값에 화면 밖으로 나갔는지를 좀 더 검사를 하겠습니다. 계산해서 자신의 x값이 특정 값보다 판단해서 자신의 x값이 마이너스 350보다 큰 경우에는 이동 방향으로 제어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에서 만일 뭐뭐라면 밑에 쪽에서도 만일 뭐뭐라면 x 좌표값 한번 검사해 줄 거고요. 이 밑에서는 자신의 네. x 좌표값 하나는 마이너스 350보다 큰 경우, 하나는 350보다 플러스 350보다 작은 경우를 처리를 해줄 거고요. 이때는 이동 방향으로 배경이 가지고 있는 이동 방향으로 왼쪽 마이너스 10, 오른쪽 플러스 10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배경까지 지금 요거 손전등의 크기가 너무 커서 손전등의 크기를 한 50으로 이제 좀 줄여 놓고 또 게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좌표값 때문에 지금 화면의 크기가 조금 이동이 좀